만점학 여행사 특급 가이드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리셨다고요?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즐겁죠? 자, 오늘은 고조선 후에 생겨난 새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이 새 나라는 누가 세웠을까요? 궁금하죠? 또 가장 발전한 나라는 어딜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 자, 오늘의 여행 어디로 떠나볼까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와 연맹왕국인 가야로도 떠나봅니다. 자,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초 어떻게 성립되었나, 또 삼국의 전성기 지도 꼭 기억하고 갈게요. 여러분 가방에 준비해야 할 것, 꼭 챙겨야 할 것, 유물과 유적 잊지 마시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기 전에 우리 역사적인 배경 지식 한 가지 알아보고 갈게요. 짠! 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지도네요. 오늘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한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한강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는 중앙집권 국가에 기초를 두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일이 생기네요. 중앙집권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란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우리 철기문화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철기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고조선 시대까지는 청동기 문화를 배웠죠? 청동기는 지배자의 장신구로 사용되었지만 농기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철기는요,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죠. 굉장히 청동기보다도 더 단단했고요. 철기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번 율령 반포도 있네요. 자, 여러분, 율령이란 무엇일까요? 율령은요,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 운영 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조선에 있었던 법같이 이 율령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율령의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2배로 갚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율령 역시 죄를 다스리면서 왕을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율령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제도도 정비하게 되는데요. 백성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지금처럼 세금을 부여하는 조세 제도도 있었고요.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을 쌓거나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는 일까지 했답니다. 백성들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불교 수용이 있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불교 관련한 문화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불상도 보이고요. 이렇게 섬세한 백제의 석탑도 있고 신라의 석탑도 보이네요. 이 불교를 통해서 왕도 부처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역시 중앙집권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교류 활동과 정복 활동이 있죠. 삼국은요,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이웃 나라와 교류하면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정복 활동을 하면서 영토를 차차 확장하기도 하게 됐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 다양한 것들이 모두 모여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아시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과연 누가 건국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옆을 보니까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보여요. 대체 이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이죠. 여러분, 이 주몽은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알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활을 너무 잘 쏘서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의 아들인 온조였어요. 원래 백제 이름은 십제였거든요. 십제였는데 세력이 커지면서 백제가 되었답니다. 모르셨죠?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예요. 박혁거세 역시 알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을 비롯한 6명의 왕들도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정말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건국 신화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왕은 우리랑 다르다. 왕은 태생부터 우리랑 달라. 왕은 신비롭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따르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행 지도 한번 완성해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 배경에 대한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삼국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성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에서 왕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국과 가야의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고구려였나? 백제였나? 신라였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4세기라고 하면 지금이 21세기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이다, 그쵸? 4세기의 지도를 딱 보니까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경상도 부근에 동해안 근처 신라가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 황해 쪽에는 누가 있나요? 백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죠.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 한강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한강. 자,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 여기 있죠? 누가 차지했나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제 전성기의 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해 볼까요? 백제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해안 지방까지 확장을 했고요. 가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나요?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여기 황해도 지방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서까지도 진출을 하고 또 일본과도 교류를 나누었던 시기죠. 자, 이렇게 백제의 정복 활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여러분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근초고 왕은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면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하고 가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이웃나라와 교류도 활발하게 했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근초고 왕이라고요. 적어주실 수 있죠. 근초고 왕. 좋아요. 자, 그러면 5세기 지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세기 지도입니다. 4세기 지도와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강 살펴봅시다. 한강을 차지한 나라 어디 있나요? 여기 한강입니다. 누굴까요? 누구? 고구려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죠. 고구려가 지금 5세기 때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전에 왕이었던 소수림 왕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림 왕은요, 불교를 수용하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 소수림 왕의 덕분으로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는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사방으로 쫙쫙쫙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죠. 또 여기 여러분
여기가 요동지방이거든요. 요동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요하강이 있습니다. 요하강의 동쪽 지역을 요동, 요하강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하는데 이 요동지방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갈게요. 자, 남쪽으로도 백제를 굴복시키면서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혀요. 여기 보시면 광개토대왕 릉미 찾을 수 있죠. 이 광개토대왕 릉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후에 장수왕 때는 국내성이었던 도읍을 어디로? 평양성으로 옮기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왔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남쪽을 점령해 보자라는 뜻이죠. 장수왕 때 결국 이 한강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한반도의 중간 지역, 중부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충주 아시죠?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우는데요. 이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한강 중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불교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죠. 누구였어요? 기반을 다진 소수림왕. 그렇죠? 소수림왕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영토 확장하고 요동지방 진출하면서 백제 굴복시킨 왕 누구였어요? 그래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겨서 자 밑으로 내려온 사람,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세력 확장한 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세기 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세기입니다, 여러분. 6세기 때 이제 신라 한 나라 남았는데 과연 신라가 발전했을까요? 봅시다. 한강 차지한 나라 우선 어디예요? 한강 차지한 나라? 네, 신라입니다. 신라가 마지막에 발전을 했네요. 자, 먼저 신라는요. 지증왕 때 강원도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지금 울릉도에 있었던 여기 우산 보이나요? 우산국도 정복을 하게 되죠. 지증왕 후에 진흥왕 때 신라는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진흥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흥왕은요. 가장 중요한 한강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신라의 입장에서 한강 지역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 중국이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을 했죠. 중국과 교류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고구려와 백제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라가 중국과 뭔가 교류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흥왕이 이곳을 차지하면서 어때요?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땅도 이제 확장을 한 정복 활동을 하는데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남쪽 서쪽으로 여기 가야 어디 갔어요? 가야는 신라가 정복해서 사라졌어요. 신라가 가야까지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슨 적성비, 순수비, 비비 많죠. 이 비석들은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운 기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 양성에도 힘썼거든요.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강원도 중부 진출해서 우상국, 울릉도에 있었던 우상국 정복한 왕 누구요? 지증왕이었죠. 너무 기억 잘하십니다 지금. 감동. 자,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이 사람이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했죠. 중요한 일. 대가야 정복하고 고구려 공격해서 함경도 진출하고 화랑도를 통해서 인재 육성한 이 왕은 또 누구였나요? 그렇죠. 진흥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한꺼번에 보면서 마지막 정리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4세기, 5세기, 6세기의 지도인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한강 차지한, 백제가 한강 차지했어요. 이거 몇 세기? 4세기요.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가 차지했네요. 몇 세기일까요? 5세기입니다. 마지막, 신라가 차지했어요. 어딜까요? 6세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자, 이 삼국의 전성기의 공통점은 뭔가요? 먼저 한강을 차지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또 교류 활동도 잘 이루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삼국을 말할 땐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말을 해서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발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4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맹왕국 가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가야는 낙동강 유역에 존재한 연맹국가예요. 우리 마을이랑 너네 마을이랑 같이 서로 돕고 지내자. 그래, 좋아. 나도 껴줘. 나도. 그래, 그럼 우두머리 국가를 하나 정하자. 그래, 좋아. 네가 해. 낙동강 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또 좋은 철 생산도 많이 되어서 가야는 철기 문화와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써봐. 벼가 더 잘 베어질 거야. 오, 올해도 벼농사가 풍년이네. 얼쑤! 그러나 작은 나라들이 모인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중앙 집권 국가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 일이거든. 관심 끄셔. 너야말로 우리나라 일에 참견하지 마.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백제가 쳐들어왔다. 오빠야! 신라가 쳐들어왔다. 오빠야! 우리 저기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자. 그래. 나라가 사라지자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 사람들은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철기 문화는 우리 가야가 역시 제일이지. 네, 가야는 철기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을까 알아볼게요. 삼국시대 때는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신분을 이루어서요. 신분에 따라 생활이 달랐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뭔가 차이가 나요. 입는 옷도 다르고요. 집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은 물론이고 의, 식, 주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귀족, 평민, 노비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어떤 사람들이 귀족이고 평민이고 노비인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귀족이 하는 일, 평민이 하는 일, 그리고 노비들의 일이 잘 나와 있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은 어땠어요? 귀족들은 화려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평민들은 초가집에 살았죠. 우리 그림에서 보셨죠? 그리고 옷도 좋은 음식과 비싼 옷을 입었는데 잡곡밥을 먹고 배로 만든 옷을 평민들은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의 발전 과정과 생활 모습에 대한 지도입니다. 삼국중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장수왕은 교읍을 평양성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신분에 따라 하는 일, 입을 수 있는 옷, 집의 크기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삼국과 가야의 문화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문화의 특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 궁금증 생깁니다. 고본을 통해서 문화를 알 수 있다고요? 대체 어떻게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고본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어이구, 무덤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죠? 그렇지 않아요. 이 고본 속에 있었던 다양한 유물과 벽화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고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고구려의 고분은요, 처음에는 돌을 퍽 쌓아서 만들었어요. 돌을 쌓아서 만들다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의 고분이 고구려의 무용총이에요. 자, 우리 무용총 한번 볼게요. 무용총은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데 그 무용청 안에 돌방에 벽화가 쫙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벽화로 고구려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하는 그림이 있다고 해서 무용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지금은 무용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입고 무용을 했네라고 그 시대의 생활 모습 알 수가 있죠. 자, 다른 그림도 한번 볼게요. 다른 벽화예요. 수렵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렵도를 보니까 어때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이 모습 얼마나 멋있나요? 용맹스럽고 아주 진취적이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접객도를 한번 볼까요?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조금 좀 특이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굉장히 크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놨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만큼 크고 이 사람은 이만큼 조그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신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을 테고요. 여기는 좀 낮은 신분이었겠죠.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고분도 한번 살펴보러 가야죠. 백제의 아주 유명한 공주 무령왕릉입니다. 자, 이 고분의 주인 누굴까요? 무령왕이죠. 무령왕이니까 무령왕릉이 되었습니다. 무령왕릉은요, 무령 똑같아요. 백제도 처음에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돌로 방을 만들고 흙을 덮는 고구려와 비슷한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 무령왕릉의 내부는요, 벽돌을 쌓아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화려한 섬세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금 뒷꽂이 한번 보세요. 머리 꼽는 거 선생님 가지고 싶네요. 귀걸이 한번 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섬세하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상, 동물의 상인 석수도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령왕릉을 살펴보러 공주로 떠날까요? 와, 어때요? 무령왕릉입니다. 정말 안쪽을 보니까 돌로 방을 만들었어요. 백제 무령왕릉은 벽돌로 방을 만든 벽돌식 무덤이죠. 이것은 중국식으로 중국과 백제가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벽돌 무늬가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유물도 볼 수 있네요. 정말 화려하고 섬세한 백제 고분답습니다. 자, 그럼 신라의 고분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신라의 고분은 백제, 고구려랑은 조금 달라요. 나무로 방을 먼저 만든 다음에 돌을 쌓고 흙을 덮은 고분들이었죠. 자, 그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마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벽화가 아니에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장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장리는 말의 안장 밑에 대서 흙이 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금관총에서는 멋진 금관과 그리고 화려한 허리띠도 발견이 되었죠. 자, 그럼 가야의 고분도 살펴볼까요? 가야의 고분은 삼국과 조금 다르게 산등성이에 많이 만들어졌고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물들, 철제 투구와 그리고 철제 갑옷이 발견이 되었고 금동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에요. 근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고 과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 재료는 금동으로 만든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우리 삼국의 것이고요. 이것은 나무로 만든 나무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일본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삼국시대의 유물과 일본의 유물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삼국과 일본이 교류를 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삼국은 중국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받아들인 불교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전수받고 일본에 이 다양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백제는요, 일본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삼국과 가야 문화의 특징에 대한 지도입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문화에는 진취적 기산, 강인함 등이 나타납니다. 가야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궁금증 날려버리 알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유형 문제 33쪽 7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 나라의 전성기에 자 공통적으로 차지했던 이 지역 어딜까요? 보여주세요. 네, 어디예요? 한강이잖아요. 한강 어딨나요? 니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34쪽. 삼국시대의 귀족, 여러분 귀족입니다. 생활 모습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초가집에 살았다. 아니죠. 귀족은 아주 멋진 집에 살았어요.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래요.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궁궐을 짓거나 성을 쌓는 일 이거 누가 했나요? 백성들이 했어요. 귀족이 한 거 아니에요. 정답은 니은이네요. 간단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36쪽 4번.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구려의 영토 확장이죠. 고구려. 소수리망은 일본을 점령하였다? 아니요. 소수리망은 불교, 율령 반포한 사람이죠. 장수왕은 도읍을 한성으로 옮겼다. 아니고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장수왕은 북쪽으로만 세력을 확장하였다. 아니죠.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충주 고려비 아시죠? 광개토대왕은 요동지방 그래요. 요동지방까지 진출을 하였다고요.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는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다. 아니죠. 장수왕이 영토 확장했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11번.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백제, 김수로가 세웠어요? 아니죠. 가야입니다. 이거는. 근초고 왕 때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어때요? 그렇죠. 4세기 때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 맞죠? 자,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 황해도 저기 위에 고구려 굴복시키면서 갔습니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하여서 많은 문물을 전해줬다. 그렇죠. 아닌 것은 1번이네요.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15번. 다음 유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무슨 유물인가요? 자 봅시다. 천마도랑 금관이네요. 자 이거 어디예요? 신라네요. 연맹국가 가야였죠. 아니에요. 온조가 세운 나라 백제입니다. 한반도 북쪽에 고구려예요. 도읍은 금성. 그렇죠. 4세기 전성기 백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볼까요? 자 오늘 역사여행 같이 갈 친구 태민이 어딨어요? 이태민, 은교, 최여진 아이고 우리 부지런한 학생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고 여행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럼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지도와 같이 고구려가 도읍을 어디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이유를 세력 확장과 관련해서 쓰라고 하네요. 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죠. 그렇죠?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 이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강 남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었죠. 개념 탐구 누가 옮겼어요? 장수왕이 도읍을 옮기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어떻게 써야 하나요? 봅시다.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볼까요? 자 역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 다양한 조건들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지도 중요하죠. 4세기, 5세기, 6세기 머릿속에 콕 기록해 주세요. 자 마지막 고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고 다양한 나라, 우리 다양한 고분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와 오늘은 정말 알게 된 것이 많은 하루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건국이 되고 성장하게 된 과정 우리가 모두 알아보았죠. 다음 시간 또 어디로 떠날까요? 기대되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부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자 안녕.